자, 이제 2부 세션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서 1부 엔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부 순서에서는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킬러 문항, 이른바 작가의 의도 문제 타입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그 공략법에 대해서 간단히 학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어지는 문학 지문 파트에서는 2020년도에 어떤 문학 작품이 SAT 지문에 출제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의 마지막 순서로는 저희 SAT, 베테랑스의 SAT가 타 학원의 SAT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킬러 문항 키워드 2입니다. 자, SAT 리딩 앤 라이팅 킬러 문항. 자, 데이터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작년도 2019년도 여름 특강 때 저희 학원 가장 수준 높은 학생들이 모인 반인 파이널반 학생들의 숫자가 가장 많았던 2주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 2주 동안 진행됐던 모의 테스트가 총 4회입니다. 그 4회에 가장 잘하는 학생들이 모인 파이널반에서 학생들이 어떤 걸 가장 많이 틀렸는지 오답률 탑5를 모은 자료입니다. 뽑았습니다. 자, 보시면 오답률 1위가 있고요. 맨 위에.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오답률이 5위였던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의 모의 테스트에서 공통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유형이 하나가 보입니다. 이른바 리딩의 작가의 의도라는 문제 유형이에요. 자, 명실상부 파이널반 학생들이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타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의 타입을 지금부터 킬러 문항 SAT 리딩의 가장 학생들이 극복해야 될 킬러 문항으로 간주를 하고 학부모님들께 그 공략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의 의도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지문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해당 텍스트가 이렇게 있죠. 이 텍스트가 도대체 그래서 어떤 의도로 작가가 썼으며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지에서 고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참으로 헷갈리는 다 맞는 답 같은 것들이 선택지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문제의 마지막 부분에 primarily to 주로 어떤 식으로 기능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식으로 묻는 문제의 유형, 바로 SAT 리딩의 작가의 의도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복잡하게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보지 말고요. 우리 좀 쉽게 제가 SAT 실제 문제로 출제되는 리딩 시험에 출제되는 난이도에 딱 맞게 한글 지문으로 학부모님들과 한번 같이 문제 공략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가의 의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3가지 공략법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비슷한 단어지만 의도나 목적을 서술한 걸 찾는 게 아니라 단순한 해당 텍스트의 기능을 서술한 걸 찾는다. 기능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해당 텍스트에 한 문장 또는 2문장 전에 단서가 들어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10개 중에 8개 이상은 반드시 한두 클릭 앞쪽에 단서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범위를 넓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의 100% 오답으로 갑니다. 범위를 최대한 좁혀서 생각해야 된다. 이 3가지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 3가지 공략법을 가지고 다음 문제를 시청하고 계신 학부모님들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여름 특강의 어느 날 토니의 오전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 시작되자 최모군은 친구인 김모군이 결석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혼밥의 적적함이 걱정된 최모군은 앞자리 이 모양의 눈치를 살피다가 머뭇거리면서 말을 건넵니다. 누구누구야, 너 나랑 밥 먹을래? 이 모양은 화들짝 놀라면서 최모군에게 답을 했습니다. 나 남친 있어. 이 모양이 나가버린 후에 최모군은 당황한 표정 반, 억울한 표정 반으로 토니쌤을 쳐다봤고
토니는 눈으로 최모군을 위로했습니다. 자, 이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너 나랑 밥 먹을래에서 최모군의 작가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A번, 배가 고프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B번, 외롭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C번, 이 모양과 사귀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마지막 D번, 밥을 같이 먹으면서 대화할 의향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 조금 전에 제가 공략법 3가지 원칙 말씀을 드렸죠. 의도나 거창한 의도나 목적이 아닌 단순한 기능을 서술한 것을 찾는다. 자, 사귀고 싶다. 의도예요. 외롭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한 거, 이것도 의도입니다. 단순한 기능, 그냥 확인하기 위해서, 대화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한두 클릭 앞쪽에, 앞쪽 문장에 단서가 될 만한 게 반드시 들어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단서는 바로 혼밥의 적적함이에요. 혼자 밥 먹는 게 싫다. 누구랑 같이 먹고 싶다는 걸로 그냥 치환시켜도 좋습니다. 혼밥의 적적함은 바로 같이 먹으면서 대화할 의향과 같은 뜻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위를 좁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컬리지 보드가 의도를 띠고 배치한 함정은 C번에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C번 답지를 많이 선택을 할 거예요. 자, 거창한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범위를 넓힌 거죠. 넓게 생각을 한 거죠. 작가 의도 문제 좁혀야 됩니다. 좁히는 거 단순하게. 그래서 이 3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답지, 바로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SAT 리딩 지문에 나오는 가장 오답률이 높은 킬러 문항, 작가의 의도 유형을 학부모님들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 원칙은 크게 3가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답지 고르는 연습을 한다면 반드시 모든 작가의 의도 문제를 전부 정답으로 맞출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문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SAT 2020년도 초고득점을 위한 키워드 3번째, 문학. 지금부터 문학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갑자기 난도가 높아졌어요. 문학이. 원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는데 2019년도 들어서 갑자기 난이도가 높아졌고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 그리고 준비가 지금부터 필요하다는 얘기고, 작품 전체 읽는 거 이제 어렸을 때는 좋은데 SAT 레벨에서는 SAT 점수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지금은 이제는 10학년, 11학년 됐으면 전체를 읽는 것보다 발췌된 특정 부분을 독해하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중요한 시험들 몇 가지 작년 시험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가 나왔었냐면 8월 시험에 앨리스 먼로 2013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작가죠. 앨리스 먼로의 Dance of the Happy Shades라는 작품이 출제가 됐어요. 작품은 그렇게 출제된 게 이상하지 않을 만큼 훌륭한 작품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자, 그런데 무려 5명의 캐릭터가 등장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캐릭터가 한꺼번에 등장하는 지문이 출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특이했던 문제들이에요. 킬러 문제가 4문제 정도,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4문제 정도의 킬러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exhortative라는 상당한 고난이도의 어휘, 뜻을 직접적으로 알아야 풀 수 있는 6번 문제, 그리고 perspective, tone, tense의 shift를 묻는 9번 문제, 아주 고난도의 수사적 기법입니다. apostrophe, 그리고 inverted syntax라는 문학 기법을 묻는 10번, 11번 문제. 자, 총 4문제의 최고난도 킬러 문제들이 출제됐던 아주 말들이 많았었던 되게 유명했던 시험입니다. 작년 시험 중에서 문학 측면에 있어서. 자, 2019년 8월 시험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10월 시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시험에서는
윌라 캐더라는 뭐 지역주의, 지방주의로 유명한 역시 아주 유명한 작가죠. 윌라 캐더의 O Pioneer이라는 작품이 출제가 됐고요. 대표작입니다. 자, 출제가 됐고 스웨디시 아메리칸 이민자 가정의 삶을 다룬 작품이에요. 그리고 수사적 기법의 직접적 활용을 묻는 3번 문제. 그리고 매우 특이했었는데 수능 국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상황 추론 능력을 묻는 10번 문제. 자, 두 문제의 고난도의 킬러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 시험은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뉴 SAT 시대 최초의 신유형이 등장을 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능 국어 문제식의 상황 추론 능력을 응용하는 능력을 묻는 10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는 문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긴장할 때가 되었고 그리고 따로 준비할 때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뭘 위해서는 SAT 리딩에서 400점 만점에 350점 이상의 초고득점을 위해서는 문학을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 베테랑스의 SAT 방법론 얘기를 잠깐 좀 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 저희 베테랑스는 이렇게 베테랑스 SAT 메소돌로지라는 저희만의 고유의 SAT 방법론이라는 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메소돌로지라는 거는 방법론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이렇게 하는데 일명 이 VSM이라고 불리우는 저희 학원의 방법론에는 어떤 얘기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뭐 공부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희 학원의 내부 자료입니다. 자, SAT 영어의 정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뉴 SAT 기출문제 12회 1150문제 분석 및 풀이법, 그리고 지문별, 문제 유형별 공략법, 그리고 컬리지 보드의 실제 커브들 분석해놨고요. 최근 3개년 동안에 저희 학원 여름, 겨울방학 특강 참여했었던 학생들의 모의 테스트 점수와 실제 그 친구들이 어떤 점수를 얻었는지 상관관계 분석까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학에 대해서 저희 VSM 방법론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제시를 하고 있는지 그걸 소개를 드릴게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작가와 작품들이 뉴 SAT 2016년 이후에 출제됐던 문학 지문에 출제됐던 작품들입니다. 이런 작품들이 출제가 됐어요.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부모님 잘 알고 계신 에이미 텐 이 작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제인 오스틴은 2번이 출제가 됐네요. 특징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 그래서 이런 작가들의 작품이 출제가 됐는데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에? SAT 문학 지문에 출제된 작품들에는 제가 분석을 해보니 공통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첫 번째, 이민자 가정 좋아합니다. SAT 시험은 이민자 가정의 서사를 다룬 작품. 자, 두 번째, 퓰리처상, 그리고 영국의 부커상이죠. 맨부커상을 받은 수상작 혹은 최종 후보에 오른 작품들. 그리고 중남미 인도 계열 작가의 작품을 매우 좋아합니다. 네 번째, 뉴욕타임즈에서 매년 연말에 올해의 문학, 올해의 책을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선정됐던 작품들. 마지막으로 최근에 미국의 문단 내에서 아주 핫한 인기 작가의 작품들. 자, 총 이 5가지가 SAT 문학 지문으로 출제했던 작품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시는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작품들 뭐 한둘이겠어, 엄청나게 많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작품들 생각보다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발췌되는 지문들, 그 작품 내에서 어떤 형식을 띠는지 이걸 또 면밀히 분석을 해봤더니 크게 4가지를 벗어나지 않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어떤 거냐면 크게 4가지 방식입니다. 화자 본인이 내면을 묘사하는 전개 방식을 띠는 경우, 아니면 제3자인 너레이터가 주인공의 관점을 형상화시켜서 표현하는 그런 지문,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정신없이 등장을 하고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이벤트를 통해서 이야기에 초점 전달하는 거. 자, 마지막으로 특별한 이벤트 없이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메인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그런 지문. 자, 크게 이 네 가지 지문의 형식을 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최근에 가장 미국 내에서 핫한 작가들 제가 3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쭌파 라히리라는 작가고요.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두 번째, 마이클 쉐이븐이라는 미국 작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줄리아 알바레즈, 아주 유명한 여성 작가예요. 이 세 작가가 최근에 미국 내에서 가장 핫한 그런 작가 3명을 꼽으라면 이 3명의 작가를 꼽을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건 세 명 다 SAT 문학지문에 출제가 되었고요. 그걸 3번 다 제가 맞췄습니다. 2년 전에 분명히 이 세 작가 눈여겨볼 필요 있다라고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줬고요. 실제로 차례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설명회를 통해서 올해 2020년도에 나올 작품들에 대해서, SAT 시험에 출제될 작품들에 대해서 제가 학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찍어드릴게요. 세 작품을 꼽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노 디아즈. 자, MIT대 교수입니다. The Brave Wondrous Life of Oscar Wilde라는 작품이고요. 두 번째, 라일라 랄라미, 아주 유명한 여성 작가입니다. The Moore's Account. 그리고 세 번째는 이창래 교수,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이창래 교수의 The Surrendered라는 한국 전쟁의 아픔을 다룬,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자, 이 세 작품 2020년도에 반드시 출제될 작품으로 제가 찍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록해 놓으셨다가 참고하도록 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름방학 때 이제 학부모님들 SAT 학원 선택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시작되셨을 텐데,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SAT 빅5 이런 학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저희 베테랑스입니다. 두 번째 S학원, 그리고 E학원, 그리고 L학원, P학원. 학원의 규모, 그 다음에 강사들의 퀄리티, 수업 자료, 그리고 학생들의 선호도, 만족도,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차타가 공인하는 빅5 SAT 학원이에요. 자, 이걸 제가 굳이 설명회 자리에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 학원들을 강사인데 어떻게 알았냐면 학생들이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방학 때,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1, 2주 정도가 지난 다음에 새로 조인하는, 그러니까 다른 학원에서 전학원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물어봤죠. 너희들 우리 학원에 왜 뒤늦게 왔니? 라고 물었더니 이런 학원들에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인 제가 봤을 때 용납하기 힘든 단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학부모님께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학온 이유가 뭐였냐면 애들이랑 수업 시간에 단체로 PC방 가도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매년 바뀐답니다. 그럼 학생들 새로 적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의 테스트 매일 보는 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점수는 오르지 않는데 테스트만 맨날 보고 비효율이죠. 그리고 네 번째, 선생님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볼 시간이 거의 없어요. 자, 이 SAT 공부라는 거는 선생님과 학생 간의 호흡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학생들마다 약한 부분, 강한 부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떼어내서 1대1 레슨이라는 것의 중요성이 다른 과목 공부보다 훨씬 더 그 중요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물어볼 시간이 없다라는 거는 학생 입장에서 상당히 치명적인 단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세 가지로 나눠서 SAT 학원 절대적인 선택 기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숫자 3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10이라는 숫자, 그리고 365, 그리고 1대1이라고 써놨는데, 자, 그 기준 첫 번째입니다. 10이에요. 저희 베테랑스 10년 동안 계속 향상되고 있는 학원입니다. 자, 이런 학원 업계에서 사실 치열한 업계에서 10년 동안 버티는 것도 힘든데 계속 이렇게 학원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는 많은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저는 강사지만 SAT 학원이 잘 되기 위해서는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잘 관리해 주는 행정 스텝의 능력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가 제대로 맞아 들어가야 학원이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는데 저희 베테랑스는 10년 동안 계속된 확장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의 유일한 학원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365.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서울의 유명한 학원들도 SAT 학원들이 비수기, 성수기가 극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만 강의를 하고 나머지 평달에는 사실 강의가 없는 학원들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자, 그런데 저희 베테랑스 같은 경우에는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에 저희 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랜치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국제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 베테랑스 SAT 강사들은 매주 주말 제주로 내려가서 주말 강의를 하고 서울로 돌아옵니다. 평달에.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 365일 내내 저희 강사들은 SAT 문제를 연구해야 될 압박을 느끼고요. 그리고 계속된 강의를 통해서 강의 스킬이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학부모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1년 365일 돌아가는 공장과 그리고 1년에 딱 2번, 여름, 겨울 2번만 돌아가는 공장, 기술자들의 능력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마지막 1대1입니다. 저희는 강사의 개인 재량에 맡기는 게 아니라 학원 시스템적으로 밤과 주말 이 시간들 무조건 1대1 레슨에 할애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즉 실력이 좀 기본기가 부족한 학생들은 그 학생들대로, 그리고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대로 물어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을 때 선생님에게 언제든지 질문을 할 수 있게 매일 밤 시간과 수업이 끝난 밤 시간과 그 다음에 주말 이렇게 할당을 해서 학생들에게 1대1 레슨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부모님들께 SAT 2020년도 SAT 시험에서 초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 이제 이번엔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 베테랑스가 해외 설명회 학부모님들 계신 도시로 직접 방문하지를 못했고요. 이제 미리 예고를 드리자면 겨울방학 때 지금 계신 도시로 저희가 다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그때 설명회 때는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면 오늘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우선 라이딩 과목 SAT 라이딩에서 만점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문법들 제가 짚어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SAT 라이딩에서 역시 만점을 받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수거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딩 쪽에서는 문과 성향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과학 지문, 그리고 실력이 약한 학생이건 아니면 잘하는 학생이건 가장 오답률이 높은 가장 어려워하는 히스토리 지문의 공략법에 대해서 이번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 도시를 방문해서 제가 직접 설명회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학부모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 설명회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학원에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상담 혹은 카톡으로 상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 짧지 않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